예, 그러면 차이나TV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한타증권 해외투자전략팀의 김석환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중국 지표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중국의 산업 생산하고 소매 판매가 30%대 급증을 맞습니다. 보였습니다. 아무리 이걸 기저효과를 생각한다 네. 하더라도 굉장히 잘 나온 거죠? 뭐 잘 나온 거긴 한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저효 효과 영향이 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지난해 뭐 1월, 2월 달이었다라고 본다면 뭐 중국에서는 코로나가 한창 진행 중이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실물 지표라고 하면 뭐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뭐 중국에서는 고정자산 투자까지 해서 이렇게 세 개의 3대 실물 경제 지표가 있는데 전년 이제 1월 달을 발표하지 않고요. 네. 1, 2월 누적으로 발표하는데 전년 동월 대비 뭐 30% 넘게 각각 이제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지금 나가는 화면을 통해서도 최근 1년 동안의 트렌드를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뭐 지난해 상반기부터 계속 마이너스권을 유지하다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이런 모습들을 현재 화면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 다만 뭐 코로나 상황에서 중국 정부도 적극적인 재정 통화 부양 정책을 했고요. 이런 걸로 인해서 공급 측에 의한 상당히 경기 개선 효과들이 좀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걸리는 점이 뭐냐면 이번에 같이 실업률도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실업률이 전체적으로 한 5.5% 정도 소폭 올랐습니다. 네. 소폭 올랐고요. 다만 이제 청년층 실업률이 10%가 좀 넘어가는 양상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 내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 향후에 고용 안정과 이 실업률을 좀 떨어뜨리기 위한 정책이 좀 더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거나 뭐 생산과 소비 그리고 투자 그리고 앞에서 지난번에 수출 관련 지표도 네. 굉장히 빠른 회복세를 기록하고 있고 2019년과 비교했을 때도 계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중국 내수와 수출 전반적으로 좋은 소식들이 최근 많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서 그러니까 쌍순환 정책을 얘기 많이 하지만 내수에 대한 자신감은 이제 지표로 많이 확인은 되는데 네. 이제 언제쯤 밖으로 나가서 돈을 쓸 것인가도 많이 중요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관련한 그래서 여행이나 아니면 항공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맞습니다. 중국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뭐 지금 중국은 2월 달에 이제 춘절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근데 그 춘절 기간 동안에 이동 제한 조치를 좀 걸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좀 여행 수요 자체가 좀 다운되는 현상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4월 달에 청명절이라고 한 연휴가 있고 5월 첫째 주에 노동절 연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행 수요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트립닷컴이라고 하는 회사를 소개를 해드렸고 트립닷컴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중에 중국 2위 온라인 여행사 중에 큐나라고 하는 회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회사 데이터에 의하면 지금 청명절과 노동절에 비행기표 이제 검색하는 데이터가 있을 건데 그 데이터가 전년 대비 3배, 각각 이제 3배, 1.2배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이 또 나타났고 특히 노동절 기점으로 해서 노동절 지금 연휴가 길거든요. 일주일 정도 되는데 그 시점에 지금 비행기표 예약된 게 2019년을 지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 지금 자료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것처럼 중국 내 주요 항공사들의 지표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고 특히 항공주들을 투자할 때 키 인디케이터가 바로 RPK라고 해서 유상여객 킬로미터라고 하는 지수가 있거든요. 네. 이 지표가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되는 좀 모습들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중국 내 항공주들의 움직임들이 좋고 또 여행주들도 반사 이익을 좀 얻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게 중국 내 상황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인 상황이거든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항공주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고 그렇죠. 또 미국이나 글로벌 주요 증시 내에서 여행, 레저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최근에 좋은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글로벌 증시 동조화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한번 여쭤보자면 근데 이제 금융 리스크는 항상 뭐 중국 증시나 중국 투자 얘기할 때 좀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까? 네. 양회 이후의 흐름들이나 지금 전망되는 분석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뭐 실제 양회가 매년 이제 열리고는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3월 달에서 5월 달로 좀 딜레이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네. 그런데 지금 나가는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양회 기간 동안에는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던 증시의 움직임이 양회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유입이 되면서 양회 이후 한 달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상당히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지난주 양회 마감 이후에 현재까지는 주가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이런 역사적인 흐름들에 기반했을 때 앞으로 한 달 동안은 뭐 특정 기간을 좀 단정히 짓긴 그렇지만 중국 증시의 움직임을 좀 잘 관찰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서 좀 대응 전략을 잘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전반적인 중국의 경제 지표들 함께 설명을 해주셨고 업권별 설명도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본격적으로 기업 트렌드 분석해 보도록 하죠. 역시 김다원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최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성장주 중에서 2차 전지 관련주, 완성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차이나TV에서 중국의 2차 전지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종목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종목은 선도지능장비입니다. 보통 2차 전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여기 회사에서 양극재 받고 저기 회사에서 음극재 받고 또 분리막 받고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 상황인데 이 선도지능장비는 이 모든 것을 다 할 줄 아는 회사입니다. 이 전극이나 조립이나 화성 공정 장비 모든 것을 다 제조할 줄 아는 회사인데요. 글로벌 회사 중에서 유일한 회사라고 합니다. 즉 2차 전지 올인원 업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사실 2차 전지 사업 말고도 태양광 사업이나 스마트 팩토리, 수소 연료 등등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출의 80% 정도가 2차 전지 쪽에서 수익이 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7년도에는 LG화학의 장품을 납품하기도 했고요. 2020년엔 SK이노베이션 중국 공장에 또 노스볼트 공장도 납품을 했었고 또 최대 고객사인 이 메인 고객사죠. CATL 확장에 따라서 상승될 것으로 수혜를 볼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죠. 선도지능장비의 경우에는 시가총액 11조 6,600억 원 정도 보여지고요. 매출은 3,900억 원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종목을 할까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많이 알고 계신 종목이죠. LG화학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폭스바겐 이슈가 생기면서 어제 오늘 잠깐은 부진한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파우치형 배터리가 아니라 각형 배터리를 쓰겠다라고 밝혀지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LG화학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61조 원 정도 보여지고요. 매출은 7조 5천억 원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보다는 일본 쪽에서 이 장비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 중에서 도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시가총액은 11조 원, 대표적으로 분리막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매출은 4조 7,500억 원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그러면 투자 포인트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도지능 장비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는 좀 어떻게 세우셨어요? 선도 지능 장비는 소재나 배터리 셀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 네. 부품 장비 회사이고요. 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앞단에 소재나 그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있을 거고 그 소재를 받아와서 이제 배터리 전체적인 플랜트 내에서 이제 제조 공정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공정 안에 들어가는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일단 시총 한 12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매출의 한 80% 정도 현재 2차 전지 장비 부품단에서 나오고는 있는데 이 회사가 상당히 좀 다양한 사업 영역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회사 홈페이지에서 이제 캡처한 화면에 지금 이 회사가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네. 이제 보통 한 7개의 사업 영역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일단 2차 전지이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본 게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 라인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예. 뭐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뭐 그리고 뭐 스마트 팩토리, 뭐 물류, 수소 연료 전지까지 좀 다양한 사업 영역. 그런데 이것들이 다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대부분 다 연계가 되어 있고 들어가는 장비들이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예. 이제 이건 마치 뭐냐면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들이 아니라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장비나 부품을 공급했던 회사들이 약간 이제 변형을 해서 또 이런 사업 영역 확장을 하는 것처럼 선도지능 장비도 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실제 주요 장비 부품 회사들 중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그러니까 비교할 만한 회사가 딱히 없습니다. 뭐 국내에는 이제 중소형 기업들이 있기는 한데 이만큼 또 시총 규모가 크지는 않고요. 그리고 네. 지금 딱 그러니까 보니까 좋은 미래 사업은 다 하고 있는데 네, 상당히 좀 하고 있습니다. 저게 어떻게 커버가 가능할까? 그리고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 하다 보니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2차 전지 어떤 부품이나 장비 쪽을 이렇게 납품을 하다 보니까
그 공통 네, 분모가 그렇죠. 좀 생길 수 네, 있겠구나라는 맞습니다. 느낌은 드네요.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이 회사가 이제 좀 유명해진 계기가 뭐냐면 지금 어제 폭스바겐 월요일에 이제 폭스바겐의 파워데이 행사가 네.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폭스바겐이 이제 우리는 뭐 통합셀 이제 그게 이제 각형 배터리이고 네. 통합셀을 이용을 할 거야. 그리고 유럽 내에 무려 6개의 기가 팩토리를 짓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주요 협력 파트너사가 바로 놀스볼트라고 하는 스웨덴 2차 전지 스타트업이 있거든요. 네. 이 놀스볼트 초기 라인에 부품을 댔던 회사가 바로 이 선도 지능 장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유럽은 지금 말 그대로 2차 전지 격전지예요.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 화면이 있는데 이제 아마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30년까지 우리가 막대한 투자를 통해서 상당한 생산 캐파를 2차 전지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늘려나가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폭스바겐뿐만이 아니라 중국 업체들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고 있고 국내 3사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2차 전지 제조 공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재 업체가 있고 그리고 배터리 셀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고 그리고 이 전체 플랜트 내에 부품을 또는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네.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제조 공정은 이제 믹싱, 급판, 조립, 화성, 패키징 이렇게 전공정, 후공정 이렇게 따지로 좀 나뉘고 있는데 이 회사의 장점이 뭐냐면 여기에 모든 부품을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들하고 좀 비교가 가능한데 국내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소형 업체들밖에 없거든요. 네. 이제 일본으로 가면은 캐논이라든지 이런 대형사들이 좀 있기는 한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A to G 다 할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자료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것처럼 국내는 상당히 좀 기업들이 따닥따닥따닥 세분화가 되어 있고 그렇죠. 네, 타겟팅하고 있는 시장이 명확한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방금 밑에 그래프를 보실 수 있듯이 다 하고요. 물론 이제 비상장사들도 있기는 한데 예. 비상장사는 우리가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이 회사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진짜 다 하네요. 들어보니까. 다 합니다. 사업 영역도 다 하고 그 제조 공정 과정도 혼자 다 하고 그만큼 매력적인 기업일 수는 있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도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실적 부분 특히 한번 살펴볼게요. 네, 그동안은 솔직히 이 회사가 별 볼 일 없긴 했었거든요. 네, 실적 자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눈에 띄는 흔적들은 아니었는데 네. 2차 전지 시장이 상당히 본격적으로 개화되는 이제 올해 한 2, 3년 전부터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다시 한번 좀 퀀텀 점프를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앞에서 잠깐 이제 지나치긴 했지만은 주요 고객사들 실제 폭스바겐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내 3사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들도 그렇고 세계 3대 시장이라고 하면 중국을 비롯해서 유럽, 미국 이렇게가 있거든요. 예.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요 고객사들과 같이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상당히 공격적인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1월 달에 한 98위안까지 100위안 근처까지 좀 갔다가 현재 30% 정도 조정을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비단 성장주 모멘텀이 약간 꺾이는 시점에서 같이 좀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올해 이후부터 만약에 현재 시장 예상 컨센서스대로 움직여 간다라고 하면 평균적인 영업이익률 자체도 한 20% 이상이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매출만,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만 일어난다라고 하면 이 회사의 외형 성장은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공정, 후공정을 다 하다 보니까 주요 파트너도 진짜 다양하네요. 맞습니다. 예, 굉장합니다. 이것저것 다 하는 회사가 진짜 좋으면 대박이 터지는 거고 안 좋으면 이거 좀 애매해지는 건데 실적으로 좀 퀀텀 점프가 슬슬 일어나고 있고 전망도 잘 나오는 만큼 이 기업에 대해서 선도 지능 장비 앞으로의 흐름들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해외투자전략팀의 김석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